AI는 진짜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있으면은 딜레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보통 데이터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인공지능은 사실 데이터가 전부예요. 데이터가 8, 인공지능 모델은 2. 22살에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6년 차 정도 됐는데 누적 매출액이 한 100억 정도거든요. 내년 매출액을 저희는 1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I 머니트렌드 제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뭐 예를 들면 AI라든지 아니면 기술 분야 같은 것들 자동으로 인공지능한테 요약하게끔 설정해서 제가 원하는 기사만 골라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AI가 좀 기사를 알아서 모아주시는 건가요? 네, 예전에 이제 슬랙이라는 메신저인데 이 메신저 안에 제가 이 봇을 설정을 해놓은 거고 이 봇이 실시간으로 저한테 정보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오픈 AI라고 챗GPT 만든 기업이 한국으로 왔었거든요. 그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 메신저 방인데요. 뭐 오로바웃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것들, 이제 전체 공지 같은 것들 올라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문의를 넣으면 자동으로 이 슬랙 방으로 또 알람이 오게끔 설정을 한 방이에요. 그럼 예전 방식으로 했었으면 좀 시간이 얼마나 걸렸었을까요? 예전에 뭐 제가 검색해서 왔으면 한 30분? 지금 제가 쭉 훑어도 5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한테 좀 추천해줄 수 있는 AI가 좀 있나요? 저는 무조건 추천하는 게 이제 챗GPT. 챗GPT는 그냥 이제 기본 도구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어떻게 GPT를 쓰는지를 아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GPT 앱을 깔아놨고요. GPT에다가 그냥 갖다 대고 말을 해요. 나 팀원한테 피드백을 줄 건데 팀원이 쓴 보고서가 너무 뎁스가 없고 전문성이 없어. 그래서 AI 지식을 훨씬 더 넣어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너가 다듬어서 얘기해줘. 와, 거의 한 3초 만에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제가 얘기하는 것도 한 1, 2초밖에 안 걸리고 실제 답변도 정리해서 나오는데 몇 초 안 걸리니까 그냥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팀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업무 효율성이 엄청 올라갔겠네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이런 GPT나 클로드 같은 생산성 도구를 쓰고 안 쓰고가 거의 5배는 넘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이제 트렌딩 페이퍼스라고 최근에 유행하는 논문들, 개발자들 사이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사이트고요.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주 분야는 아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비디오 생성에 관련된 논문들이고요. 와, 이게 지금 AI로 만든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보면은 이런 페이스 데이터를 넣었을 때 합성이 되는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인데 영상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는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보고 좀 재밌는 논문이 있으면 이런 것도 GPT에 넣어서 논문 요약해가지고 팀원들한테 공유하고. AI는 사실 진짜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속도가 저도 AI 업계에 종사하지만 정말 빨라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그래서 정보가 있으면은 딜레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야지 이게 낡은 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링크드인인데요. 해외에서는 명함 대신에 링크드인을 쓸 만큼 되게 좀 보편적인 플랫폼이에요. 제가 쓴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13만 회 정도 나왔네요. 근데 팔로워분들은 보통 다 같은 업계의 사람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나 아니면 AI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거의 95% 이상은 IT 종사자일 것 같아요. 제 그 SNS 친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회사고요. 대표님이셨어요? 네, 저는 한국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문서이해 기업의 대표고요. 지금은 40명 정도 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이랑 함께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 화면이 저희 에이전트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문서 기존에 이제 넣었던 거에 대한 리스트고,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사나 대출사에서 쓰는 문서예요. 뭐 많은 글자들이 있어요. 뭐 어디 주식회사 기준, 뭐 무슨 변동 확인 등등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업무에서 필요한 정보는 아마 고객이 이름이 무엇인지, 고객의 생년월일이 무엇인지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에이전트를 쓰시면은 0.5초 안에 바로 따다다닥 정보를 읽어줍니다. 그럼 이걸 더 이상 쳐넣을 필요 없이 시스템에 이게 바로 연동이 되고요. 그럼 이 모델을 좀 어떻게 하다가 개발을 하시게 되신 걸까요? 네. VLM OCR을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VLM이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냐면 씬 언더스탠딩 할 때 많이 쓰이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관제 같은 것들. 그래서 CCTV에 지금 뭐 사람이 몇 명이 있고 누가 누구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거를 할 때 VLM이 가장 많이 쓰였거든요. 이런 그림 해석해줘.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한테 알려줘.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를 문서라는 이미지 도메인에 맞게 저희가 스페시픽하게 변형을 지금 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서에 특화된 VLM이라는 저희만의 기술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부모님이 두 분 다 개발자셨고 집안 어른분들도 1세대 개발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원래 컴퓨터랑 되게 친했고, 어렸을 때 책장에 왜 꽂혀있는 책들 보면서 자라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자바, 막 C++, 막 이런 책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때 그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냥 그런 것들 보면서 자랐고, 예, 그래서 부모님이 좀 코딩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되게 빨리 시켜주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되게 크게 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보여드릴까요? 구글과 저희 거 넣었을 때 어떻게 다른지? 제가 지금 이 파일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주주명부를 매년 비교해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기존에 구글한테 읽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렇게 읽어요, 인공지능이. 주식의 성명, 관계, 기초, 기말, 비고, 종류, 주식수. 그냥 글씨 읽는 정도로만 끝나네요. 네. 그리고 구글에 비교해서 저희도 같은 문서를 읽혀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까 OCR이라든지 구글의 도큐먼트 AI는 아예 이 연계성을 못 잡았어요. 근데 저희는 이재용이라는 사람의 주식의 종류가 보통주고 주식의 기초 주식수가 이만큼이고 지분율은 어느 정도야. 정보의 계층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오, 그대로 다 나오네요. 이게 이제 VLM이 사용된 문서이해 기술과 사용되지 않은 문서이해 기술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은 원래 기존 문서는 정상 판매 5% VAT 별도, 이거를 잘 인식했어? 오를 오라고 잘 봤어?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정보는 정상 판매를 했을 때 수수료율이 몇 %야? 그러면 균일 판매를 했을 때는 수수료율이 몇 %야?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서이해 기술에서 필요한 거는 이 5%라는 거를 앞뒤에 있는 정보들을 다 연계성을 파악을 하면서 정상 판매의 수수료율이 5%야? 이걸 읽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문서이해 에이전트의 정확도의 기준은 가를 가라고 읽었어? 더 이상은 이게 아닌 거예요. 김지연을 신청인으로 분류했어? 2024년 12월에 승강기 유지비를 1,128원이라고 잘 분류했어? 이게 더 이제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여기
이 숫자는 뭔가요? 이 숫자는 이제 인공지능이 판단을 했을 때 이 고객 정보가 한 별수일 가능성에 대한 숫자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봤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은 한 별수일 거야 라고 읽을 확률이 99.5%는 맞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컨피던스 스코어에 대한 룰도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이 신뢰도 점수가 90% 이하로 떨어지면 내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해줘 라는 것들을 인공지능한테 이제 오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부정확한 정보인 것들은 사람한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사실 사람 글씨라서 인식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를 얼마나 데이터를 다양하게 모았는지가 이 인식 정확도에 대한 그 관건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6년 넘게 이런 문서 데이터만 계속 모으고 문서와 사람의 필체 그리고 뭐 인쇄체 같은 것들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이터가 저희한테 4억 장이 넘게 있어요. 실제 필드에서 쓰는 오피스 문서가 4억 장이 넘게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필체를 저희는 보유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렇게 많은 걸 모아서 지금 그렇게 인식률이 많이 좋아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는 게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목적으로 쓰는 챗GPT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만 잘 나와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만 잘 나와도 조금 수정해서 쓰거나 하면 되는데, 이렇게 산업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그 1, 2% 차이 때문에 필드에서 쓸 수 있다 없다 결정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GPT 같은 제너럴한 인공지능은 산업에 적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고객분들은 이제 저희 기업을 많이 찾아주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또 미팅 있으신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객이 지방에서 저희 보려고 일부러 올라오신 고객이라서 또 큰 그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미팅에 직접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회의는 이제 보통 고객분들이 실제 사용하시는 문서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문서 이제 EDA라고 해서 데이터 특성을 한번 저희가 검토하는 거예요. 미팅하는 고객분들의 문서는 한 95% 이상은 저희 거를 이제 제너럴하게 사용 가능하신데, 특수 문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도면 이런 것들은 산업에서 사용할 만큼 아직은 정확도가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건 다 이제 커스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작업은 또 안 하고 있기는 해서, 그래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미팅이에요. 저희 에이전트는 지금 뭐 현대캐피탈이라든지 국세청, 과기부, 질병관리본부 이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80개 넘는 곳에 이미 돌아가서 워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인 이제 라지비전 LLM에 대한 기술 특허를 13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서에 대한 VLM 기술에 특화해서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어가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올해 상반기에 이제 상용화를 마쳤는데, 작년 대비해서 거의 400%가 넘어가는 누적 매출이 한 100억 정도? 근데 내년 매출액을 저희는 100억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출시되고 저희가 2달 만에 계약 금액이 10.9억 원, 그러니까 11억 원 가까이 수주가 되고, 저희 에이전트를 지금 도입하고자 하시는 고객분들도 너무 많아서 사실 예약제처럼 지금 좀 밀려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너무 많은 고객을 한 번에 다 받으면 분명히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건데, 저희 에이전트 자체가 B2B나 G를 타겟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전환을 시켰을 때의 최소 금액이 저희는 1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저기서 좀 많이 연락이 오시겠대요. 고객이 너무 많이 막 전화가 오고 너무 많이 저희를 찾아주시니까 저희가 마케팅을 전혀 안 하거든요. 유료 마케팅 비용을 단 1원도 쓰지 않아요.
지금 고객분들이 저희 거를 도입해 보시거나 저희 거를 사용해 보신 고객분들이 다른 고객분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저희가 좀 시장에서 인지도가 많이 생긴 상황이고, 그래서 고객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있는데, 예, 직원분들은 엄청 힘드시죠. 그래서 아마 좀 이따가 로테이션 런치라고 그 팀원분들이랑 1대1로 밥을 먹는 자리가 있는데 아마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한 90% 이상은 혼나는 거고 10%는 그래요, 당신도 힘들죠? 이런 응원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조이,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업무를 하면서 느껴지는 환경 개선 사항 같은 것들, 네, 이런 거 빨리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훨씬 캐주얼하게 이야기하는 자리. 그래서 뭔가 그 어떤 팀원분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평가나 더 빨라져야 됩니다, 이런 피드백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 해소해 주세요가 이 런치의 목적이기는 해요. 네. 지금 문의가 너무 많이 밀렸어요. 지금 한 23건 정도 밀렸는데 지금 GPU 자체가 수급이 조금 쉽지 않은 상태라 조금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 제가 경영관리팀이 9월 내로는 빨리 인프라 확충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IDC에 넣으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식사하러 나오신 게 아니고 회의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이게 그쵸? 네, 일종의 회의 맞기는 해요.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번이 될 수 있고 2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팀원분들이랑 이렇게 1대1로 밥 먹으면서 평소에 저한테 좀 다이렉트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내용, 그냥 다이렉트하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맛있겠는데요, 이거? 저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런치하는 게 좀 어떠세요? 아, 사실 업무 하다 보면은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런치 같이 식사하면서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 말고 뭔가 사적으로 더 시간을 보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냥 동료가 되었어요. 뼛속까지. 그래서 어색하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하진 않고 그냥 미안하죠, 맨날. 아, 그래요? 아, 이번 F여가지고. 찢어 울지 마. 물론 이제 힘드시다고 말씀은 다 주시지만 그냥 웃으면서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팀원분들도 뭔가 나눠 먹을 파이가 커져야지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이 글을 읽고 사람이 하는 업무를 덜어가는 거예요. 글을 읽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요. 이미지에 있는 그 활자를 단지 눈으로 따라간다는 게 읽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문장 안에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전체의 맥락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뉴스를 보면 분노를 한다든지 몰랐던 사실을 들으면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저는 그게 읽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문서라는 형태로 모든 이제 인류의 자산들을 남겨왔고, 이 문서를 읽는다는 거는 인류의 축적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제 통로가 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글을 읽혀서 그 사람만이 감당해야 됐던 의무를 인공지능이 덜어갈 수 있다면 그건 이 세상이 움직이는 시스템이나 제도 자체에 대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이 글을 읽어서 사람이 일을 하고 생활을 하는 이 모든 사회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변혁을 이끌어내는 거, 그게 저희의 궁극적인 미션이에요. Across the night, chasing endless time,
No rest, no pause, just this uphill climb on holidays in the early light. I keep on moving, day